손가락 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가 잘 비치던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 속 웃음은 따뜻한데 그걸 바라보는 손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72살의 기선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끊겨버린 아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해가 왜 그랬을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한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잊는다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잊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력이 아무 의미도 주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은퇴한 뒤로 기선에게 시간이란 건 자신을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그냥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고 저녁이 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선은 별다른 기대 없이 오래된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이런 것이라도 해야 하루가 흘러가니까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들,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연하장들, 다 쓴 볼펜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버리던 중이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기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햇살이 좋았던 어느 봄날 동네 공원에서 찍은 사진. 영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는 10살쯤 됐을 때였을 겁니다. 앞니가 빠진 채로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 그때는 머리카락도 까맣고 어깨도 쫙 펴져 있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진 속 웃음이 따뜻할수록 지금 이 순간의 고독은 더 짙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기선은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영주의 얼굴 위에서 잠시 멈추고 민수의 얼굴 위에서 또 멈추고. 이 세상에 없는 아내.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들. 영주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어서 1년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영주가 떠나던 날 민수는 장례식장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기선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필요한 절차만 마치고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선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기선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해가 왜 그랬을까?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되돌리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 기선은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서 늙어가다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는 걸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주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민수한테 연락 좀 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기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영주는 항상 그랬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결국엔 가족이라고 서로 등 돌리면 안 된다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이죠. 그때는 왜 그 말이 그렇게 귀에 안 들어왔을까요? 기억은 이상한 겁니다. 잊고 싶은 건 자꾸 떠오르고 기억하고 싶은 건 희미해지니까요. 기선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가 22살이었을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왔던 그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어요. 민수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기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몇 번이나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기선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승진해서 밀렸고 후배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퇴근길에 혼자 소주를 몇 잔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을 때 기선은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훑어보고는 탁자 위에 던져놓았어요. 민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을 들은 기선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너 혼자서 다 해봤다며? 그럼 앞으로도 내 도움 없이 잘 살아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들이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자신과 달리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보다 훨씬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게 기뻐야 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열등감이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격 없는 아버지라는 생각.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하는 자괴감. 그런 것들이 술기운과 섞여서 가장 못된 형태로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민수의 표정에서 빛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기선은 막지 않았습니다. 막아야 했는데 막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안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서로를 향한 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닫혀버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민수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영주를 통해 들었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영주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연락이 닿았는데 영주마저 떠나고 나니 완전히 끊어져 버렸거든요. 기선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자격 없는 아버지라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그 화를 엉뚱하게 아들에게 돌렸다는 걸. 하지만 세상에 되돌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처럼 박히고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못을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기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고작 그 한마디였는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선은 영주의 장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주가 떠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옷가지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거든요.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입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두었던 건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캐시미어 스웨터를 꺼내다가 기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스웨터 아래에 뭔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작은 노트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갈색 가죽 표지 노트. 꽁꽁 숨겨져 있었다는 건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기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비밀을 들춰보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영주의 흔적이 너무 그리웠던 거였어요. 노트를 펼치자 영주의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일기였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민수가 태어난 직후에 쓴 것이었어요. 오늘 민수를 처음 안아봤다. 이렇게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품에 있다니. 기선은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더라. 그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귀여웠다. 기선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기가 너무 작아서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페이지를 넘기자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수, 내가 웃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빛난단다.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 기선에게 서운할 때도 있다.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지 마음속으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 알지만 좀 더 말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겠지. 기선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영주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표현 못하는 게 그렇게 서운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는 거.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어색해하고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무뚝뚝한 게 멋있는 거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집을 나간 직후에 쓴 일기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떠났다. 기선이 한 말 때문에. 나는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지켜만 봤다. 언젠가 우리 세 가족이 다시 웃을 날이 오겠지. 그날을 기다리며 버텨야지. 기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주는 알고 있었구나. 누구 잘못인지.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며 묵묵히 기다렸구나.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는 영주의 병이 깊어졌던 시기에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기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민수에게 못다 한 말을 기선이 대신 전해줬으면.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버지도 마음은 같다는 걸. 기선은 노트를 덮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못다 한 말을 대신 전해달라. 그게 영주의 마지막 부탁이었구나. 기선은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종이에서 희미하게 영주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착각이었을 겁니다. 5년이 넘었는데 향기가 남아있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기선은 결심했습니다. 영주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어떻게든.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기선은 낯선 검색창에 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글자 하나 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자판을 하나하나 눈으로 찾아가며 눌렀습니다. 이, 민, 수. 세 글자를 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찾아가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 문전박대당하면 어쩌지? 아니, 애초에 만나주기나 할까? 수십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주의 노트가 눈에 밟혔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그 작은 노트. 영주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기선은 심호흡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도 민수는 전문직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좀 있었어요. 서울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가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미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기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 가면 영영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 72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영영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기선은 서울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시골 소도시에서 서울까지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버스를 타고 환승할 때마다 헷갈려서 몇 번이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척척 길을 찾던데 기선에게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였습니다. 겨우 전화 받는 것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지하철 환승을 할 때마다 버스 노선을 확인할 때마다 기선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어쩌면 민수는 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어할지 모릅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냐고 화를 낼지도 모르고요.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민수한테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주가 노트에 적어둔 문장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기선, 당신도 아버지잖아요. 그래요, 나도 아버지입니다. 못난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버지인 건 맞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설령 거부당하더라도 한 번은 가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시끄러운 차 소리. 기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 혼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게, 이혼했다는 소식도 영주한테 전해 들었을 뿐이지 직접 위로 한마디 해준 적 없다는 게. 버스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기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진짜다. 민수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좁고 낡았고 복도 불빛도 어두웠습니다. 기선은 호수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서니 시간이 다시 멈춘 듯 했습니다. 초인종 하나 누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누르면 될 텐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갖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안 열어주면 어쩌지? 문 열자마자 닫아버리면? 아니, 애초에 여기 있기는 한 건가? 다른 데 갔으면? 그렇게 몇 분을 서 있었을까요? 결국 기선은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선의 심장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기선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사이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말랐고 눈가에 피로가 잔뜩 깃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아, 이 아이도 이제 40이 넘었구나. 기선의 기억 속 민수는 아직 20대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민수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였어요. 민수도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잠시 굳어버렸어요. 아버지?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기선의 가슴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것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줬거든요. 20년 넘게 듣지 못했던 그 호칭을. 기선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야.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문전 박대하지 않았어요. 기선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책장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는구나. 기선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게 새삼 부끄러웠습니다. 민수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뜨거운 녹차였어요. 기선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니까 조금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기선은 몇 번을 말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잘 지냈냐고 물어봐야 할까? 뭘 해도 어색할 것 같았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기선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에는 20년 넘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기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오랜 세월 묶여있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한 말. 너 혼자 잘 살아보라고 했던 거.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 민수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싶고 내가 나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게 기쁜 건데 이상하게 열등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창피해서 그랬던 거야. 기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안다. 이유가 뭐든 간에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건 맞으니까. 그거 미안하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삼키고 또 말하려다가 삼키고. 기선은 품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주의 비밀일기. 이거 내 엄마가 남긴 거야.
장롱 정리하다가 찾았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에 부탁했더라고. 민수한테 못다 한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기선은 노트를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 마음이야. 직접 읽어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어요.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노트를 읽는 동안 기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은 했고 이제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들 몫이니까요. 그때 민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선이 돌아보니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기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또 틀린 말 같았어요. 울어도 되는 거니까. 울만하니까. 기선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민수의 손등 위에 얹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투명한 벽이 부서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빼곡한 페이지들.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의 이야기, 상 받아왔을 때 기뻐하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집을 나간 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민수 생각에 잠이 안 온다. 잘 먹고 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민수는 그 대목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자기는 엄마한테도 연락을 잘 안 했거든요. 아버지랑 싸운 거지 엄마랑 싸운 건 아닌데. 그래도 집에 전화하기가 싫었어요. 아버지 목소리 듣기 싫어서. 그게 엄마한테는 상처였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는 페이지. 민수야,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너란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아버지랑 화해해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표현을 못할 뿐이야. 민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이제야 다시 느끼게 되는 걸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엄마는 항상 그랬어. 가족이 제일이라고. 아무리 싸워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민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엄마를 안는 것처럼. 기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늦었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왔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도 연락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 그게 한 번에 다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풀어가려는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기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그 한마디가 기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라면에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기선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어요. 말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가끔 눈을 마주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기선은 문득 아들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한껏 말라있고 잔뜩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였습니다. 어느새 아들도 중년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노인이 되어버렸고 민수도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검버섯 생기고 힘없어 보이는 손. 예전에 자기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이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잃어버리지 말아요. 앞으로 남은 건 우리 함께 나누죠. 기선은 대답 대신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에서 더 이상 원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선의 눈빛에서도 오래된 후회의 무게가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 민수야, 아버지에게 시간을 좀 줄래? 널 사랑할 수 있는 남은 시간만이라도. 말을 끝내자 기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로 번져 흐릿하게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작은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땡땡땡. 마치 지금이야 라고 두 사람을 향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기선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사진 하나 찍을까?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기선이 어색하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카메라 기능 찾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누르시면 돼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민수의 눈물에 비친 플래시가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기선은 사진을 확인하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의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예쁘게 나온 건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영주도 이 모습 보고 기뻐하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손 절대 놓지 말래요. 언제까지라도 함께 걸으라고. 기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둘 다 잘 지내줘요. 기선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 한번 잃어버린 시간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는 희망을. 민수와 기선은 나란히 앉아 어색하면서도 다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수십 년의 공백을 메워주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세월에 바랜 옛 사진 옆에 나란히 붙여졌습니다. 한 장은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 그리고 한 장은 다시 이어진 시간의 증명. 그렇게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끊겼다가 잊고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지 못한 말은 내일 영영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오늘 그 말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